공포카페 일본 뽀채넬 괴담 귀신과 영매사. 제가 처음으로 귀신과 그걸 볼 수 있다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믿었었던 이야기입니다. 저희 고향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장례식에 영매사가 참석하는 규칙이라 해야 하나, 전통? 뭐 이런 게 있어요. 고인이 남겨진 가족분들에게 무엇을 전하고 싶은지 그것을 묻고 전해주는 TV 프로그램 같은 곳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죠. 저는 그래요. 무서운 이야기나 귀신이 나오는 집이라든가 재미는 있지만 그런 것들이 실존하는지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본다면 그런 것들이 있을 리가 없다고 믿는 부류예요. 그래서 장례식 때 이런 영매사를 보면 적당히 비위 맞춰서 돈 번다고 내심 무시하고 경멸했습니다. 타인의 약해져 있는 마음 한구석을 건드려서 돈을 벌은 악덕한 상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몇 년 전 저를 귀여워해 주시던 사랑하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 생각은 바뀌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자고 있다가 주변이 뭔가 소란스러워 깨어나서 본 첫 광경은 엄마와 삼촌, 이모, 사촌 동생이 울고 있던 광경이었어요. 할아버지 침대 옆에서 다들 울고 있었죠. 모자 가정인 저는 항상 일 때문에 바쁜 엄마보다는 저를 엄마 대신 돌봐주시던 할아버지를 많이 따랐고 할아버지도 저를 진짜로 귀여워해 주셨죠. 나이가 많은 간호사가 들어와서 자리를 비워달라는 말을 들을 때까지 그 병실은 저를 포함해 눈물바다였습니다. 복도로 나와서도 이모가 저에게 준 음료를 주면서도 계속 울었습니다. 그 뒤 사람들이 모여서 할아버지를 집까지 옮겨 양복을 입히고 관 안에 눕혔습니다. 이때 할아버지의 지인분들이 할아버지를 만나러 오셔서 다시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에게 마지막 편지를 쓰고 있었어요. 몇 번이고 몇 번이고 다시 쓰고 쓸 때마다 눈물이 나고 편지지는 엉망이 되었지만 할아버지에게 드릴 예쁜 편지가 나왔습니다. 이때만큼 저도 꿈이든 귀신이든 뭐든 좋으니까 할아버지와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지금까지 모든 것이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할아버지의 장례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어젯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장례식에 찾아왔습니다. 장례식은 다른 지역과 비슷하게 진행합니다. 화장하기 전에 여러 가지 물건을 태우고 나서 화장을 합니다. 저는 며칠 전부터 많이 울어서 그런지 그때는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화장장으로 이동하는 차를 탔을 때 다시 울 것 같았고 도착했을 때는 눈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우는 이야기밖에 없죠? 창피하네요. 그래도 마지막을 배웅해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화장장 앞에 쪽방이라 해야 하나? 거기까지는 가족분들은 따라와도 된다고 하더군요. 이때 저는 그 쪽방으로 들어가면서 귀신이든 뭐든 좋으니 할아버지를 보고 싶었고 다시 생전 살아계셨던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싶었어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 영매사가 왔습니다. 그 사람은 양복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틀림없이 화장장 직원인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이 사람은 영매사이며 삼촌과 친한 친구라고 소개를 해줬습니다. 저는 실례라는 것을 알았지만 정말 화가 났어요. 이 상황에 갑자기 저런 사람을 불러서 장난을 치고 싶나 하고요. 하지만 장난치는 것이라도 좋으니 저 사람을 통해 할아버지와 마지막으로 대화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영매사라는 사람은 주위 분위기는 신경 쓰지 않고 삼촌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후 그 영매사는 먼저 이모와 삼촌에게 할아버지의 전언을 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보기엔
누구나 꾸며서 할 수 있는 말을 전하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예를 들어 삼촌에게는 땡땡씨 딸 있지? 땡땡이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죽은 것은 이런 말을 하는데요. 이런 근황은 페이스북에 올라와 있기에 누구나 알 수 있었습니다. 하물며 친구라 그런 건 금방 알게 되겠죠. 저는 더욱더 화가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손자인 저에게는 어차피 졸업식을 못 봐서 아쉽다. 제가 결혼까지 가른 것을 보고 싶었다라고 말하겠지라며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영매사는 이번에 저와 엄마에게 다가왔습니다. 이딴 쓸데없는 짓거리를 빨리 끝내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영매사는 갑자기 잠깐만? 라고 말하며 진지한 얼굴로 제 이름을 물어봤어요. 아, 미안. 놀랐지? 혹시 너가 손자인 땡땡 맞니? 네, 맞아요. 할아버지께서 너 이름을 많이 말하시더라고. 전하고 싶으신 말씀이 많으신 것 같아서 조금만 기다려줄래? 이때 저는 다른 패턴으로 우리에게 이빨을 털려는 생각인가 하면서도 괜찮아요 라고 하면서 힘없이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영매사는 저와 할아버지밖에 모르는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그건 제가 할아버지에게 생일 선물로 받고 싶다고 말했던 것들과 제가 학교 생활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말해주더군요. 할아버지는 평소에 과묵하신 편이라 이런 말들을 남에게 하지 않으세요. 저도 비슷하고요. 그걸 듣자마자 울컥했습니다. 그리고 영매사는 마지막으로 제가 믿을 수밖에 없는 말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아까 관에 넣어준 편지의 두 번째 약속 말이야. 지키지 못해 미안하다고. 편지의 내용은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고 바로 봉투에 넣고 풀을 붙였고 심지어 제가 들고 있다가 관에 넣었기에 아무도 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영매사에게 괜찮아요. 그동안 정말 고마웠다고 전해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영매사는 너의 목소리는 할아버지께서도 듣고 계시니까 굳이 내가 없더라도 전달될 거야. 라고 말했어요. 영매사는 그러니까 라고 이야기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아까부터 쭉 너의 곁에 계셨어. 너가 울은 거 할아버지를 계속 보고 싶다, 만나고 싶다 하는 걸 많이 신경 쓰고 계셔. 너가 계속 슬퍼하면 할아버지는 떠나지 못하셔. 너의 모습을 보면 마음이 많이 갑갑하고 불편하시대. 그 말을 들은 후 며칠 전부터 울고 있던 저의 모습이 생각이 났어요. 저 혼자 있을 때도 울고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도 울고 그 모습을 할아버지는 보시면서 걱정하셨다는 거잖아요. 그 생각을 전혀 못하고 있었죠. 이렇게 걱정을 끼치면 누구라도 미련이 남고 마음이 아플 거예요. 저는 애써 눈물을 참으려고 견뎠습니다. 영매사는 전할 만큼 전했다 생각했는지 다른 사람에게로 향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유령을 믿게 된 계기이며 다음은 영매사에 관한 일화를 이야기를 할게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시간이 흘렀습니다. 최근 엄마는 저희 가족이 옛날부터 신세를 지고 있는 노인 영매사에게 갔습니다. 지도를 가지고 어느 방향으로 이사하는 것이 좋을지 물어보러 간 거죠. 할아버지의 일이 있던 후부터 저는 영매사에 대해 어느 정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엄마가 영매사에게 가는 것을 막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집으로 돌아오셔서 저는 바로 그 영매사는 어땠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엄마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방향은 땡땡 쪽이 좋고 땡땡은 위험하다네. 아, 맞다. 다른 것도 물어봤었는데. 다른 거라뇨? 너가 말이야, 이상한 애들 만나서 삐딱선 탄다고 하더라. 듣자마자 그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지 생각했습니다. 엄마는 바로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너 전에 예전에 친구 얘기했었지? 그 친구가 이상한 애 아니야? 한 달도 더 전의 이야기잖아요. 걔 지금 동네에서도 좀처럼 못 만나요. 그 사람이 언제 그렇게 된다고 했는데요. 그건 말을 안 해주긴 했는데. 아이, 근데 이것 좀 봐봐. 올해 설에 조상님께서 과일 받쳐줘서 고맙다고 했다네? 아니, 과일 줬다고 화내는 조상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그 뒤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난 적은 없지만 그 후에도 듣는 이야기들은 적당한 조언이나 조상 이야기뿐. 이런 싸이비 같은 사람도 있고 예전 그 삼촌 친구분처럼 진짜 영매사도 있구나 싶었어요. 여기까지가 제가 경험했었던 영매사에 관한 이야기예요. 지금 현재도 어느 정도 믿긴 하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운 건 지울 수 없더라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엄마, 삼촌, 이모는 삼촌 친구분이 아닌 여전히 그 싸이비 영매사를 굳게 믿고 있는 것이 지금의 저에게는 정말 무서운 이야기인 것 같아요.